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송도와 청라에 이어 영종도에도 첫 국제학교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인천시 국제학교 공모 결과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위컴 애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데요. 경제청은 올해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첫 국제학교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종 미단시티에 들어설 국제학교 공모에서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위컴 애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를 거쳐서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30%가 진학을 하고 세계 100대 대학의 93%가 진학을 하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위컴 애비는 영국 본교 외에도 홍콩과 중국 등의 5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와 이집트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캠퍼스는 영종 미단시티 내 약 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는 공모를 통해 추진한 첫 사례로 인천경제청은 2022년부터 사전 설명회와 실사 등을 거쳐 인천만의 국제학교 표준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총 7개 학교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중 위컴 애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심사한 결과 가장 이 본교의 명성도와 운영 능력, 또 분교 설립 및 재원 계획, 지역 상생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위컴 애비가 선정됐다고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연간 학비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 학생 입학 비율은 초기엔 20%로 시작해 향후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학업시설뿐 아니라 예술 공연시설, 스포츠 복합시설 등도 설립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경제청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본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국제학교 공모 결과가 향후 영종 지역의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선 지난 2023년부터 이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민들은 인천 최초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인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서 무상교통 정책이 추진된 건 지난 2023년부터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당 등 45개 단체가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겁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13,000여 명.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를 인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소년에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성인에게는 월 3만 원의 프리패스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예산 때문. 올해부터 2029년까지 무상교통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1조 9,685억 원으로 연평균 3,937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대중교통 정책 사업에 해마다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또 아이패스 등 인천시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상교통 지원조례 제정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역시 최초 주민발의 무상교통 조례안 부결안 시의회를 규탄한다. 이들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라며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천시 재정 문제가 오래된다면 우선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부터 도입한 후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월 3원 풀패스 제도를 도입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선지구뿐만 아니라 세종, 청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상교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자가용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은 1.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를 확실하게 줄여야 합니다. 인천 무상교통조례운동본부는 인천시의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지정 절차와 조건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소래습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해 35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인천 소래습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의 갯벌 생태계를 간직한 곳입니다. 천일염의 역사를 품은 염전과 오래된 소금 창고도 남아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곳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갯벌과 염전, 포구와 문화재, 그리고 우리나라 천일염 역사를 간직한 소래 지역을 수도권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도시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4곳. 하지만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지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원 조성 비용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고 면적 기준도 300만 제곱미터로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운영 관리하기는 약간의 힘겨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와 면적 기준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 국토위원님들이 조만간에 신속한 심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통과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될 만한 데는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도 완화하고 그 지정되고 난 후에도 그것이 국가와 그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고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도시공원이 단순한 녹지를 넘어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려면 국가도시공원성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8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해온 국가도시공원 지정서.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연입니다. 신도시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동 집화 시설이 많이 설치됐는데요.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1,500억 원을 들여 자동 집화 시설을 설치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10년 동안 방치됐던 시설을 보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가면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 바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인데요. 이 쓰레기를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 관로를 통해 집화장까지 옮기는 시설입니다. 이 자동 집화 시설이 설치된 건 지난 2014년 12월인데요. 이송 관로는 70.4km, 투입구 2,400개, 집화장은 4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동 집화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1,489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영종 주민들은 이 시설을 단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10년 넘게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건데요. 지난 2023년 10월 이 관계기관들은 시설 가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맞댔고 다행히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운영비는 인천경제청과 중구가 절반씩, 시설 유지비는 경제청이 75%, 중구가 2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을 가동하려면 일단 보수가 필요한데요. 이 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설 진단과 보수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 용역을 끝내고 당초 올해 6월부터 시범 가동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올해 가동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LH는 기본 용역을 이제 끝냈고 상세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세 용역을 진행하는 기간은 앞으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탓에 이 용역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민들이 언제쯤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이정규입니다. 예,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영종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용역이 끝나야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건데요. 예상 밖으로 막대한 수리비가 산출되면 예산 마련이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집화장까지 옮겨주는 시설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둘 필요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설치 당시엔 생활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집화 시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번도 가동한 적 없이 방치된 채 녹슬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도가 워낙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 놓여져 있는 쓰레기들을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으러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든 실정이거든요. 지금 부패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게 지금 한다고 해도 잘 작동이 될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시범 가동도 더 늦춰질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를 할 때 설치비를 추가로 냈던 아파트 거주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가동을 기다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영종에 아파트를 입주하실 때 입주 비용에 저희 쓰레기 집화 시설이 포함된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리를 마쳐야만 가동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10년 넘게 가동한 적 없이 방치돼 있었다 보니 얼마나 수리해야 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수리비가 200억대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공사 측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예산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자동 집화 시설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수선 비용 많이 들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면 지금처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1,500억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에 수리비는 수백억 원. 가동 한 번 하지 않은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순환 3호선에 연안부두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설치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안부두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옹진군 섬 주민들이 내륙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인 인천항 여객터미널. 섬에서 배를 타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 이상을 가야 터미널에 도착해 육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내려 인천 도심으로 가는 길도 험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연계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3개 노선이 전부라 2-3번 갈아타다 보면 도심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에 옹진군 주민들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이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경유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하기가 환승 같은 경우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차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인천 3호선이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통과하면 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올 초부터 대중교통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 패스가 시행되면서 옹진군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10년 후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하루 평균 6만 6천여 명이 이동할 거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에는 인천공항이라고 아주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여객터미널까지 오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옹진을 위한 게 아니라 인천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부두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옹진군 주민들.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BTV 뉴스가 4월 개편을 맞아서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모바일과 웹 트렌드에 맞춰 페이지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검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4월 1일 새롭게 개편한 BTV 뉴스 홈페이지. 서울, 인천, 경기, 중부, 전주, 대구, 부산 등 7개 보도국에서 매일 방송되는 BTV 뉴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이용자를 고려해 뉴스 접근성을 높이고 탐색을 쉽게 했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가 뉴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고 생동감 있는 뉴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속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뉴스를 지역과 분야별로 나눠 이용자 취향에 맞는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층 취재와 테마별 영상 스케치, 쇼츠 등을 첫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상단에는 지역별 실시간 방송과 제보 창구를 배치했습니다. 1670번으로 시작하는 지역별 제보 창구로 문자 또는 출입처로 분류된 취재기자들 이메일로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1995년 3월 1일 케이블 TV 개국과 함께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BTV 뉴스. 언제나 지역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며 지역의 눈으로 보고 만든 특색 있는 뉴스 콘텐츠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인천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 근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도로가 움푹 팬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 통행을 일부 통제합니다. 검단 사거리 일대에서 싱크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뭐 평상시하고 똑같았죠. 싱크홀이 뭐 생긴다 그러면 생기나? 그냥 물렸었지. 나도 초등학교 보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장을 조사하고 임시 포장으로 도로를 메웠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997년 매설한 350mm 규모 상수도관이 노후로 파열되면서 지하수가 새어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중구 항동 3가 도로에서 싱크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안전 펜스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는 모두 28건. 서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을 비롯해 건설 현장이 많은 서구에서 집안 치마 현상이 더 잦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집안이 녹으면서 싱크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압력 없이도 집안이 약하면 언제든지 침하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 신피줄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떤 구조물을 세우면 그 압력이 가해지니까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 속에서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약한 부분에서 먼저 드러나겠죠. 전문가들은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인 집안 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